안녕하십니까. 제5회 무주 산골영화제 개막, 무주로 떠나는 영화 소풍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네. 제가 무주를 자주 오긴 하는데 올 때마다 느끼는 점이 참 무주는 공기가 달라요.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무주 앞에 꼭 붙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네. 청정무주. 이 수식어 하나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청정무주에서 즐기는 5일간의 영화 소풍 무주 산골영화제가 올해로 5회를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무주 산골영화제가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요. 영화인들은 물론이고 또 자연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이곳 무주로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무주 산골영화제 먼저 그동안의 역사와 추억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설렘과 울림, 어울림이 있는 무주 산골영화제가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습니다. 2013년 하늘과 바람, 별과 숲이 있는 무주에서 첫 영화 소풍을 시작한 무주 산골영화제. 숨겨진 한국의 아름다운 운동장으로 꼽힌 등나무 운동장을 메인으로 무주군 곳곳에서 펼쳐지는 영화제는 단순히 영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주가 갖고 있는 자연을 함께 즐기는 축제입니다. 개막작을 시작으로 창, 판, 락, 숲, 길 섹션을 통해 무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쉼과 추억을 선물합니다. 영화제 최초로 개막작을 통해 무성 영화를 선보이는 것은 물론 옛 영화의 재해석으로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무주를 찾은 배우와 관객과의 만남은 산골 토크로 이어지는데요. 진솔한 대화를 통해 좀 더 깊이 있는 영화의 재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무주 곳곳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함께 즐기는 또 하나의 축제가 되겠죠. 청정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무주 산골영화제. 올해도 75편의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일상을 잠시 뒤로하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설레는 소풍 같은 영화제. 지금 무주로 오세요. 네, 이렇게 한 번에 모아서 보니까요. 정말 영화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분도 이 영상을 보면서 그동안에 뭔가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면서 좀 감회가 새롭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무주 산골영화제 살림꾼이라고 할 수 있는 유기하 집행위원장과 또 이번 무주 산골영화제의 얼굴, 페스티벌 프렌드입니다. 배우 류현경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지난 4년간의 무주 산골영화제를 하나의 영상으로 만나봤는데요. 유기하 집행위원장님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예, 아무래도 이렇게 밖에서 나와서 보니까 더 네. 새롭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무주 산골영화제 초창기 때부터 1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서 온 쭉 가까이서 지켜본 입장에서는 말씀 그대로 남다르죠. 방송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상투적인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 하여튼 감개무량입니다. 네. 무주 산골영화제가 이제 5회째를 맞이를 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영화제를 보면 이 자연 속에서 즐기는 문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집행위원장님께서 느끼시는 생각하시는 무주 산골영화제의 정체성이랄까요? 정체성이 뭘까요? 글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산골영화제는 자연을 배경으로 한 영화제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연을 배경으로 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그리고 최초의 휴식 휴양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바쁜 일상 생활 속에서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화제의 큰 흐름의 하나는 시네마 리플레이, 그래서 좋은 영화 다시 보기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무주 산골영화제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는데요. 그렇다면 무주 산골영화제의 올해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예, 제가 이 영화제 얘기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라고 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서울 중심이거나 아니면 대도시 중심. 네네. 영화제만 하더라도 뭐 부산영화제, 전주영화제, 부천영화제 다 도시에서 하는데 네. 저희 영화제는 유일하게 있고 그 산속 시골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적어도 시골이기는 하지만 문화의 생산과 소비를 시골에서도 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좀 현실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제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은 이번 5회 무주 산골 영화제 소풍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작품들, 영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얼마나 되나요? 예, 지난해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네. 그 전체 작품 수는 30여 개국에 한 72편 정도 됩니다. 네네. 한국 영화가 22편이고요. 나머지는 영미권이랄지 일본, 동남아권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영화제로 봤을 때 지난해 영화제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많죠. 네. 예. 근데 뭐 방송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예, 저희 영화제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을로 찾아가는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 안성면의 두문마을에서 낙과놀이와 함께 진행되는 영화를 상영했었고 올해는 네네. 하나 더 늘렸습니다. 무주 읍내 서면마을에 무주가 반딧불이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6월달에 애반딧불이 나오고 8월달에 늑반딧불이가 나오는데 지금이 이제 애반딧불이 출연하는 시기입니다. 네네. 영화도 보고 서면마을에서 반딧불 신비 탐사도 할 수 있게 어. 예,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청정 무주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상영되는 영화 중에 집행위원장이 추천하는 영화 하나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많으시겠지만. 네. 예,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본 영화 중에서 네네네. 예, 영국의 켄 로치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예,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인데요. 예. 예, 내용을 잘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은퇴 노동자하고 예, 그 빈민 싱글맘에 관한 영화입니다. 네. 예, 사회복지 시스템이 현실에서 얼마나 냉정한가 뭐 그런 걸 보여주는 영화인데 곧 우리 사회가 다가올 그런 문제점을 아주 보여주는 한번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 네. 추천작까지 네. 만나봤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류현경 씨, 네, 무주 산골 영화제의 얼굴이죠. 네, 페스티벌 프렌즈가 된 소감 궁금합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무주 산골 영화제에 다녀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고 또 아름다운 영화제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기회가 되면은 꼭 한번 참석하고 싶다 했는데 이렇게 페스티벌 프렌드로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무주 산골 영화제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신 건가요? 네, 이번이 처음. 첫인상 좀 느낌이 어떠신가요? 처음 느낌은 뭔가 그 자연과 산과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이곳에서 영화를 본다면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새롭고 이색적이고. 또 이색적이고 휴양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번에 즐기다가 가고 싶습니다. 네. 그럼 프렌즈로 선정된 이유가 그 무주와 어울리는 싱그러운 느낌, 또 맑고 깨끗한 이미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선정 이유가 좀 마음에 드시나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연기자로서도 항상 관객 여러분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번 영화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6.25 무주 산골 영화제 집행위원장 또 페스티벌 프렌즈 배우 유현경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무주 산골 영화제 하면요. 해마다 독특하면서도 실험적인 개막작으로 매번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작품을 선보일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무주로 떠나는 영화 소풍. 영화야 소풍 갈래? 갈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영화를 사랑하는 남자 정진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충훈입니다. 네. 자, 올해도 하늘과 바람 그리고 숲 영화가 있는 무주 산골 영화제 네. 5회 산골 영화제가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5일간의 영화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그 시작을 알리는 개막작도 늘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또 중요하죠. 개막작이니까. 그렇죠. 처음이니까요. 네. 시작을 알리는 영화인데 그래서 그런지 올해 개막작도 기대가 큽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여러분들 작품이죠? 잘 아시는 네. 흥부와 놀부입니다. 흥부가 기가 막혀. 이건데 이 작품이 개막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욕심쟁이 놀부가 착한 동생 흥부를 내쫓았는데 불쌍한 아내와 줄줄이 딸린 자식들, 과연 흥부네 가족은 어떻게 재위를 만날 것인가?
이 영화가 1967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한국 최초 스톱모션 인형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네요. 네, 한국 애니메이션의 선구자 강태웅 감독이 네. 각본, 감독, 심지어 영화 제작까지 직접 맡았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잘 몰랐던 흥부와 놀부, 우주에서 재탄생을 하는 거죠. 게다가 그 특징적인 부분이 한 가지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하고요, 네. 레게 음악하고가 맞나요? 레게 음악이라고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그렇죠. 알랄랄랄랄로, 그렇지. 알랄랄랄랄로 이런 음악이 네. 흥부와 놀부에 들어간다고요. 네. 자, 이 궁금증을 해결해 줄 분이 계십니다. 무주산골영화제 개막 공연을 진두 지휘한 감독님, 그리고 레게 밴드 노선택과 소울소스의 노선택 씨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분 나와주세요. 네, 이 자리에 윤세영 감독님 또 노선택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967년 작품인 흥부와 놀부가 50년 만에 이제 재탄생을 하게 됐는데요. 개막작으로 이 작품을 선택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윤 감독님?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흥부와 놀부는 한국 최초의 스톱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예, 아마 이따가 보시겠지만 이 기술적인 완성도부터 담고 있는 해학과 유머가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네. 예,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이 내러티브를 고민을 하다가 지금 시대하고 잘 어울리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흥부와 놀부가.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제로도 영화와 창극 그리고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흥부와 놀부라는 소재를 지금 많이 네.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요. 네네. 예, 저희는 그 굉장히 특별한 그 애니메이션과 함께 음악극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흥부와 놀부 그리고 레게를 접목한 것도 굉장히 색다른데요. 특별한 기획 의도가 있었을까요? 예, 일단 그 레게라는 음악 자체가 저도 아직은 많이 익숙하지 않지만 네. 예, 자메이카의 민중 음악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저희의 그 민속 음악들, 그러니까 해학과 유머가 담겨 있는 저희 민속 음악과 좀 지향점이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선택과 소울소스에게 같이 함께하자고 제안을 했었고, 그리고 오늘 그 첫 공개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옆에서 지금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계신 노선택 감독님. 예. 네. 이번에 개막 공연을 준비를 하셨는데 사실 이 영화에 레게를 접목하시면서 이게 참 낯선 접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가장 좀 신경을 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예, 우선 영화 자체가 50년 전 영화인데 굉장히 그 작품성이 있고 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리지널리티를 손상시키지 않고 저희가 이 오리지널에 없는 흥을 덧대는 그런 작업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레게를 선택하신 거군요. 네. 네, 다양한 퍼포먼스를 더한 복합 문화 공연을 연출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먼저 윤세영 감독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 오리지널리티를 과연 어떻게 저희가 어느 만큼 유지를 하면서 네. 저희의 색깔을 입히느냐. 그래서 거의 음악 연습이 이 개막작의 가장 큰 숙제이자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노선택 감독님도요? 네, 우선 저희가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서 영화에 이렇게 덧대는 작업을 했는데 저희 사운드가 이 영화에 녹아들고 있는지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연주를 하면서 정말 이 영화를 즐기고 있는지를 네. 가장 신경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가장 색깔을 잘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윤세영 감독님 같은 경우는 무주 산골 영화제 2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골 영화제만의 매력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무엇보다 정말 이곳에 360도로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이 산의 전기가 이렇게 아려 있고 네. 제가 1회 때 청춘의 십자로라는 무성영화 변사공예 때 처음으로 무대 감독으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요즘 미세먼지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시끄럽죠, 네. 요즘 가장 테마인 그 자연과 또 치유에 대한 이야기, 이 무주에 가장 어울리는 테마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시 후면 이곳에서 개막작이 상영될 텐데요. 개막작을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노 감독님, 예.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작품에 대한 고민 저희들이 했으니까 오시는 분들은 가볍게 마음 내려놓고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윤 감독님께 또 질문 드릴게요. 야외에서 이제 영화를 상영하게 되는데 기존의 다른 영화들과 이렇게 야외에서 할 때 좀 다른 점,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누구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답답한 그 영화관 속이 아니라, 물론 그 영화관 속에서 보는 어떠한 집중력도 있겠지만 여기서 더 이 자연과 특히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지만 서로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시면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면 이제 개막작 이곳 무주 등남운동장에서 상영되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영화제 하면요, 또 이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영화제를 빛내주는 그린 카펫의 주인공들이죠. 네, 올해 무주 산골영화제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어떤 배우들이 이곳 무주를 찾아주셨는지 김동아 리포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아 리포터 나와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큰 눈으로 많은 것을 보고 전달해드리는 왕눈이 리포터 김동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영화제 하면은 어떤 것을 가장 기대하시나요? 뭐 재미있는 영화 작품이 기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즐거운 축제 현장이 기대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기대되는 것은 카페 뒤를 지나가는 스타들을 직접 두 눈으로 마주하는 그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무주 산골 영화제에서도요, 그린 카펫을 지나가는 스타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오시면요, 만나고 직접 사진도 찍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카펫 행사를 하기 전에 앞서서 미리 대한민국의 스타 두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바로 배우 김기천님 그리고 이경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기천입니다. 이렇게 매번 무주 산골영화제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인사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경입니다. 무대에 오니까 너무 반갑고 좀 설레이네요. 네. 아, 너무 미남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선 우리 김기천님은 예. 제가 알기로 이번이 첫 번째 방문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예. 몇 번째 방문이시죠? 이번에 저 5번째입니다. 5번째. 예. 정말 5년 연속으로 오시는 거면은 예. 특별한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매년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다른 데 같지 않고 여기 무주에 오면은 뭐랄까 그 청정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청정 지역이기도 하고 이 영화제가 또 큰 영화제보다 또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이게 가족 같은 분위기 네. 이런 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네. 매년 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5년 연속 오셨는데 매번 올 때마다 무주에서 받는 느낌은 뭐 같은가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아유 매번 올 때마다 다르지요. 뭐 어떻게 다를까요? 날씨도 다르고 그 초창기 할 때는 꼭 비가 왔어요. 영화제 개막하는 날. 근데 네. 요 근래로 들어서는 이게 날씨도 좋고 네. 또 이제 뭐 하여튼 매번 올 때마다 그냥 달라요. 네, 오늘은 또 다행히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예. 네, 많은 분들이 즐겁게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배우 이경 씨가 옆에 계신데요. 우리 이경 씨는 작년에 뭐 굵직한 드라마도 큰 거 하나 하셨고,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작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작품 활동 이후에 또 어떻게 지금 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지 좀 많은 분들에게 근황을 좀 알려주세요. 예, 요즘에 또 다시 또 드라마로서 인사를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또 개봉할 영화가 2개가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그리고 뭐 TV 뭐 예능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다양한 매체가 있으니까요. 뭐 다양하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지난번에 그 라디오스타에서 제가 정말 감명 있게 잘 봤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또 우리 영화제 기간 동안 네네. 관객분들과 뭐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어떤 작품으로 우리 관객분들을 만나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이번에 저 아기와 나라고요. 다 같이 고생하면서 찍은 뭐 작은 영화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이제 도일이라는 캐릭터가 뭐 이제 소년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쭉 그린 거고요. 보시면은 아마 가슴이 뭉클하면서 질문이 많이 속으로 될 겁니다. 근데 그 영화가 또 이렇게 무주에서 또 이렇게 보인다고 하니까요. 너무 설레이고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네네. 많이 봐주시고 혹시 관객분들을 만나신다면 네네네. 그분들에게 팬 서비스 차원에서 네네네. 뭐 준비한 이벤트 같은 거라든지 생각하고 있는 이벤트 같은 거 혹시나 있으신가요? 네. 이게 생방송이군요. 네. 뭐 네. 제가 네, 생방송입니다. 생각한 이벤트는 아직 없지만, 네. 보러 와주신다면, 뭐, 괜찮으시면 제가 뭐 사진이든 악수든 네. 다양하게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약속하셨습니다. 네네네네. 네, 알겠고요. 또 한 번 더 갔다 오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우리 김기천님은 예. 작년에 대한민국을 혼란 속으로 빠뜨렸던 영화였죠. 우리
곡성이라는 예. 영화에서 또 우리 정말 친근한 파출소 소장님 역할을 예. 잘해주셨거든요. 예. 우리 곡성도 촬영을 조금 이런 산골 같은 데 진행이 됐었죠. 예. 그죠? 그리고 같은 전라권이거든요. 예. 무주랑. 예. 곡성과 그리고 무주 비교해봤을 때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거보다도요. 네. 곡성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네네네. 제가 요즘 이제 그 곡성에 네. 그 영화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니고 한 3개월 전부터 곡성 산골에 작은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주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요? 예. 네. 촬영이 있을 때는 가서 이제 촬영하고 네. 요즘에는 그 촬영이 없을 때는 곡성에 와 있어요. 근데 네. 곡성도 무주처럼 굉장히 공기도 좋고 그런 곳이에요. 오늘도 곡성에서 이렇게 바로 거꾸로 올라왔어요. 그러시구나. 예. 정말 이거 속보입니다, 속보. 네, 알겠습니다. 곡성에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친근하고 잘 어울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 우리 영화제 기간 동안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 5회 그 무주 산골 영화제가 무사히 또 재미있게 잘 이렇게 좋은 행사로 이렇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구경하러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경 씨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무주 영화제 처음 왔는데요. 너무 좋고요. 좋다고 소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재밌게 즐기다 가겠고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6월 6일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직접 영화도 보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왕눈이 리포터 김동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멋진 우리 배우분들 만나봤고요. 우리 김동환 리포터도 이렇게 멋지게 턱시도를 입고 있으니까 마치 영화 배우인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이번 무주 산골 영화제에서는요. 개막작 외에도 7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영화들이 소개되는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무주로 떠나는 영화 소풍. 영화야 소풍 갈래? 갈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바로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주 산골 영화제 장편 영화 경쟁 부문인데요. 네. 총 9편이 이번에 출품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네. 아무 영화나 막 받지 않아요. 좀 엄선하죠. 그렇죠. 네. 작년 8월 이후에 제작이 완료됐거나 또 국내나 해외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되는 작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개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을 이 영화가 차별화된 시선으로 그려내서 영화의 지평을 넓혔다. 이런 평가를 받는 작품들은 개봉작이더라도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경쟁 부분에. 그렇습니다. 총 9편인데 그렇습니다. 어떤 장르의 작품들이 있죠? 일단 극 영화가 6편이고요. 다큐멘터리가 3편. 그래서 총 9편이 상영이 되는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공동정범. 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용산 참사와 관련된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 용산 참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서울 용산 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강제 철거로 철거민들이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네. 이 와중에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해서 강제로 진압하던 중에 화재가 발생하게 된 거죠. 네, 이로 인해서 철거민 5명 그리고 경찰 특공대원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철거민들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되고 수감됩니다. 4년이 지난 후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사람들, 그중 5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다큐멘터리 공동정범이었습니다. 창 섹션 두 번째 소개할 영화는 분장입니다. 네, 동생에게 택시비 10,000원을 빌려야 할 정도로 어렵게 살던 무명의 연극 배우 송준. 그런 그에게 성소수자 연극으로 알려진 다크 라이프가 찾아옵니다. 트랜스젠더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고 무용수 동생에게 춤을 배우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주인공이 되고 스타덤에 오른 송준. 하지만 그는 생각지 못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죠. 남연우 감독이 직접 송준을 연기해서 주인공의 상황을 밀도 있게 그려낸 영화 분장, 무주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9편의 작품 중에 2편만 지금 저희가 살펴봤는데도 경쟁 부문이라 그런지 기대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꽃과 관련이 있는데 박석영 감독의 꽃 시리즈 3부작 완결편입니다. 잿꽃이라는 영화입니다. 들꽃 스틸플라워에 이은 작품이죠. 이 3년의 꽃 시리즈는 주인공 하담의 이야기입니다. 한적한 마을에 조용히 살고 있는 하담에게 어느 날 자신과 꼭 닮은 11살 소녀 해별이 찾아옵니다.
아빠를 찾겠다며 나타난 해별의 등장으로 고요했던 마을은 소용돌이치게 되는데 해별을 지키기 위해 하담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담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그걸 알려면 무주로 오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6월 5일 무주 산골 영화관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네. 자, 하담을 보러 정말 가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쟁 부문이 총 9편인데요. 네. 저희가 3편밖에 소개를 못 드렸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이 경쟁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떤 분이시죠? 조지훈 프로그래머 나와주세요. 네, 제5회 무주 산골 영화제의 조지훈 부집행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9편의 작품 중에 3편을 미리 만나봤는데요. 네네. 소개만 들어도 참 메시지가 강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이 영화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뭐 선정 기준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메시지가 강한 영화만 어떻게 3편을 잘 뽑으셨네요. 네. 메시지가 강해서 뽑은 건 아니고요. 네, 작년 8월 1일 이후에 나온 한국 독립 영화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들, 가장 관객들이 재밌게 보고 또 영화적으로도 훌륭한 작품을 뽑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요. 한국 독립영화에서 다큐멘터리의 성장이 눈에 띕니다. 네, 올해 상영되는 다큐멘터리 작품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매년 최근 한국 독립영화 쪽에서는 좋은 다큐멘터리들이 매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주산골 영화제의 한국 장편 경쟁 부분에서는 총 3편에서 한 4편 정도의 다큐멘터리를 매년 소개해 왔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사회적 메시지가 강한 그런 다큐멘터리들을 좀 선별하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영화적으로 봐도 다큐멘터리적으로 봐도 매우 좋은 다큐멘터리들이니까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쟁 부문 9개 작품 영화 상영 후에는 또 관객과의 대화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무주산골 영화제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관객과의 대화가 올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총 27회의 관객과의 대화 및 산골 토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올해 무주산골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21편의 영화 중에 17편의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한 40여 분이 무주에 와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영화 상영 후에 영화 전문가들로부터 영화 해설을 듣는 그런 산골 토크도 총 7번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영화인분도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창 섹션은 경쟁 부문인 만큼요. 이 창 섹션에 포함된 9편의 영화에 대해서는 시상도 준비되어 있다는데 시상 내역은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총 3개 부분 시상이 있는데요. 먼저 뉴 비전상이 있고요. 그리고 전북 비평 포럼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주 관객상이 있는데요. 뉴 비전상의 심사위원은 변호인을 제작한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로컬 프로덕션 대표님이신 최재현 대표님이 맡아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마당 뺑덕을 연출하신 임필성 감독님, 그다음에 영화주간지 신의 21의 주성철 편집장님께서 심사를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자, 이제 무주 산골 영화제 5회째인데 첫 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화 프로그래밍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5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앞으로 무주 산골 영화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무주 산골 영화제는 애초부터 잘 쉬고 놀기 위해서 만든 영화제입니다. 놀기 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은 생동감. 네, 무주 산골 영화제가 바로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주 산골 영화제 부집행위원장 조지훈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주 산골 영화제는 총 5개의 영화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한국 장편 영화 경쟁 부문인 창, 그리고 비경쟁 부문인 판, 락, 숲, 길 이렇게 5개 섹션인데요. 그럼 이번에는 비경쟁 부문에 출품된 영화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무주로 떠나는 영화 소풍. 자, 영화를 사랑하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바로 비경쟁 부문 판, 락, 숲, 길 섹션의 영화입니다. 좀 빨리 다시 한번 해주세요. 판, 락, 숲, 길. 판, 락, 숲, 길입니다. 몇 편이죠? 무려 62편이나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고심한 끝에 선정한 작품입니다.
자, 지금부터 비경쟁 부문 영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소개해 주시죠. 네, 판 섹션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무려 42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중 4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고등학교 레슬링부가 폐지되느냐 마느냐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비인기 종목인 탓에 부원들은 다 떠나고 2명만 남게 되는데요. 어느 날 이들에게 대회 나갈 마지막 기회가 찾아옵니다. 레슬링 부원들은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2주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짧다, 2주면. 네. 자, 무모해 보이는 꿈에 도전하면서 성장해가는 청년들의 이야기, 영화 튼튼이의 모험입니다. 성공한 커리어 우먼 이네스. 삶의 재미를 잃어버리고 오로지 일에 빠져 사는 그녀에게 괴짜 아빠 빈이 나타납니다. 네, 황당무계한 장난으로 딸에게 다가가는 아빠. 그리고 딸은 아빠를 통해 자신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지난해 전 세계가 극찬한 최고의 영화 중 한 편이었던 토니 에드만, 무주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초고속 네트워크 사회에서 점점 더 지능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비공식 사이보그 부대 공각기동대가 탄생합니다. 어느 날 국제 수배 중이던 인형사가 나타나고 공각기동대는 이를 제거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1995년에 만들어졌지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세련된 공각기동대도 역시 무주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성실한 목수였던 다니엘은 심장병 악화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질병수당까지 취소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데요. 복잡한 절차는 그를 어렵게만 하죠. 다시 관공서를 찾은 다니엘, 싱글맘 케이티를 만나고 서로를 도우면서 둘은 친구가 됩니다. 영화는 복지정책과 스스로 가난을 증명해야만 하는 이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영화로 풀어내는 영국의 거장 켄 로치의 감독의 최신작 나 다니엘 브레이크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운동장 중 하나로 손꼽히는 무주 등나무 운동장에서 상영되는 락섹션 영화입니다. 1930년대 가난한 남자와 눈먼 여인의 순수한 사랑을 그린 찰리 채플린의 시티라이트입니다. 프로젝트 밴드 콤브리오가 영화의 라이브 연주를 준비한다고 하죠. 네. 서글프면서 익살맞은 채플린의 연기를 음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티라이트였습니다. 이 영화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네. 화려한 영상과 따뜻한 음악이 현실에 지친 청춘들에게 위로를 건넵니다. 영화 라라랜드예요. 작년 말 개봉한 이 영화는 올해 상반기까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아직 못 보셨거나 다시 보고 싶은 분들은 밤하늘이 아름다운 무주 등나무 운동장으로 오세요. 네, 똑같은 영화도 보는 장소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럼요. 가난하지만 씩씩한 종분과 부잣집 막내딸 영애. 둘은 영문도 모르고 끌려온 소녀들과 좁고 어두운 열차 안에 갇혀 고향 반대편으로 가게 됩니다. 1944년 일제강점기 말 강제로 위안부에 끌려간 소녀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눈길입니다. 영화는 종분과 영의 우정과 상처에 집중하며 차곡차곡 이야기를 쌓아갑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 6월 5일 등나무 운동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5일간 저희가 함께해야 할 영화가 정말 많습니다. 야, 정말 많아서 어떤 영화들을 봐야 할지도 그게 정말 고민이에요. 70편이 넘는데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겠어요. 네. 사실 영화제 기간은 5일이지만 준비는 1년 내내 하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오시면 흡족하실 겁니다. 네. 이번에는 비경쟁 부문 숲과 길 섹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자 혼자가 된 마사오. 어느 날 엄마의 사진을 발견하고 떠날 채비를 하는데요. 마사오의 계획을 알게 된 이웃 아주머니는 없어도 그만인 건달 남편 기쿠지로를 동행시킵니다. 엄마 찾아 산만리 여정을 떠난 두 남자의 로드무비. 일본 음악 영화의 거장 히사이시조 음악이 어우러져서 따뜻한 감성을 만들어냅니다. 힐링이 필요하시다면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 추천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 떠나고 싶은 그곳 산티아고 순례길이죠. 건강상의 이유로 휴식기를 보내던 주인공은 무작정 순례길에 오릅니다. 순례길의 아름다운 풍광과 또 그곳에서 만나는 사연들을 통해서 위로와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 길에서 나를 만나다라는 책을 영화한 작품 나의 산티아고였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일하며 인간적 대우 없이 서비스 마인드만을 요구받던 이들은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게 됩니다. 노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그들은 권리를 되찾기 위해 힘을 모으는데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극중인물로 내세우며 공감을 이끌어낸 영화 카트. 특히 지난 4월 세상을 떠난 고 김영애 씨의 연기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영화입니다. 길 섹션 마지막 영화는 빌리 엘리어트입니다. 네, 복싱보다 발레가 좋은 11살 소년 빌리. 그의 재능을 발견한 윌킨스 선생님은 그가 발레 학교에 응시할 것을 빌리의 아버지에게 권합니다. 반대만 하던 빌리의 아버지는 그의 춤을 보게 되는데요. 영화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술이 주는 위로를 빌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가요. 네. 팍팍한 우리 삶에 때로는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그렇죠. 또 상처 입은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치유의 기능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자연과 함께하는 무주에서 산골영화제다.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특히 숲 섹션 있잖아요. 네.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어디서? 캠핑장. 와. 덕유산 캠핑장에서 텐트 딱 치고. 와, 누워서 보고 이렇게. 누워서 보고. 네. 막 먹으면서 마시면서. 다리 꼬고 봐도 되잖아. 상관없죠. 네. 정말 그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자세. 네.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길 섹션은요, 안성면 두문마을과 또 무주읍 서면마을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두문마을에서는 한국 전통 불꽃놀이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낙화놀이죠. 네, 줄에 치면 불 떨어지고. 네. 와, 장관이죠. 진짜 멋지죠. 예. 네. 그리고 반딧불이가 밝혀줄 서면마을 야외극장도 여러분께서 기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야말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숲, 거기에 영화가 딱 얹어지는 무주산골 영화제입니다. 너무 낭만적인 것 같아요. 지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오시면 됩니다. 그냥 지금. 떠나세요. 무주로 영화 소풍을 떠나세요. 어서 오세요. 가세요, 빨리. 끝났다. 다 했어? 네, 끝났어요. 더워. 나는 말이야. 나는 오늘 세트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네. 이런 조명들이 너무 최첨단이야. 설정같이 하지 마. 네? 너무 하지 마. 최첨단이야. 아니, 촌스럽게. 아니야? 에이. 영화 찍는 거 아닌가 지금? 네, 상영작들을 잠깐 맛보기로 만나봤는데 그 끌림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무주 산골영화제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또 무엇보다 영화제의 가장 큰 매력이라면 또 관객과 감독이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역시 이 산골 토크로 관객들과의 만남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무주 산골영화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자연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걸 텐데요. 네. 정말 수많은 별들 아래서 영화를 감상한다는 건 정말 낭만적일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난 4회 무주 산골영화제 때 직접 경험을 했는데 네. 오래오래 기억이 남고 정말 특별한 휴식의 시간이 됐거든요.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고 잠시 뒤 7시부터는 이곳 무주 등남운동장에서 제5회 무주 산골영화제 개막식이 열립니다. 이 개막식의 진행을 맡은 두 분을 모셔보려고 했지만 일단 이제 여자 진행분이신 김혜나 씨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선배님 모시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우리 네. 박철미 씨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먼저 김혜나 씨께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제 무주 산골영화제에 처음 오신 건 아니죠? 네, 저 1회 때부터 참석을 했고요. 네. 3회부터는 4회를 같이 보게 됐습니다. 지금 벌써 3회째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다시 찾은 무주 산골영화제일 텐데요.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일단 정말 너무 좋고요. 항상 6월쯤 이쯤만 되면 무주 올 생각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곳에 오면 정말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아직 이 무주 산골영화제를 못 와보신, 아직 찾아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무주의 매력, 무주 산골영화제의 매력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홍보 차원으로. 네. 사실 홍보할 게 없습니다. 안 와보시면 후회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정말 좋은 자연 속에서 영화를 보실 수 있고요. 정말 좋은 영화들을 특히 필름으로 상영된 영화들도 있고요. 그런 영화들이 다 무료로 상영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오셔서 힐링도 하시고 영화도 보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와보세요.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박철민 씨도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저 라디오 인터뷰가 잠깐 길어져가지고 그래요, 네, 박철민 씨도 올해가 처음은 아니시고 또 다시 찾은 산골 영화제가 될 텐데요. 단골 배우시죠, 단골 배우. 네. 그래요, 1회부터 5회까지 계속 사회를 보고 있고 정말로 훌륭한 배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산골 영화제 사회만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 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영화제고요. 여기 와서 무주 산골 영화제를 경험하신 분은 계속 옵니다.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영화제 관계자분들이 꼭 보셨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그럼 박철민 씨도 무주 산골 영화제 그리고 무주의 매력을 좀 짧게 좀 홍보를 해주시죠.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 남아있지 않은 정말 청정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자연 한가운데서 또 영화를 만날 수 있으니 더할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산속에서 숲속에서 등나무 숲에서 또 강당에서 마당에서 영화를 듬뿍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영화제 무주 산골 영화제 여러분들 오시면 다시 찾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박철민 씨는 영화 촬영하시면서 이곳저곳 많이 가보셨을 텐데 혹시 이곳 무주나 전북에서 또 촬영을 하셨죠? 저는 전주에서는 촬영 많이 했습니다. 국회 강철대우도 했고요. 그 먹거리 때문에 2박 3일 촬영 기간 보통 넘겨서 하루씩 이틀씩 더 있고 다시 돌아오곤 했었습니다. 김혜나 씨도 혹시 촬영하거나 이렇게 일적으로 저도 전주에서 경축 우리 사랑이라는 영화 찍었었고요. 전주나 무주나 이쪽은 정말 1년에 2번 이상은 일이 없어도 찾게 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안 같은 아름다운 곳에서는 사극들을 많이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엊그제 군주 또 한참 찍고 왔고요. 거기 군주 찍으면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음식들과 그리고 알코올들 만나고 있습니다. 불안관에서도 잘 뵙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무주 산골 영화제에 와야 하는 이유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주 산골 영화제에 올 수 있도록 시청자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영화도 보고 싶고 또 자연도 만나고 싶은 계절이지 않습니까? 더위도 피하고 싶고 또 영화도 즐기고 싶고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곳. 자연을 만나면서 자연의 어떤 시원한 공기 속에서 영화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영화제가 전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바로 무주입니다. 네, 무주. 김연아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유 없습니다. 안 오시면 무조건 후회합니다. 일단 한번 와보시면요. 내년에 기다려주실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협박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협박 꼭 맞아요. 오셔야 된답니다. 잠시 후에 시작되는 제5회 무주 산골 영화제 개막식에서 두 분의 진행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5회 무주 산골 영화제 개막식 진행을 맡은 배우 박철민 씨와 김혜나 씨 만나봤습니다. 무주 산골 영화제에서 영화만 즐기다 돌아가시면 뭔가 좀 아쉽잖아요. 그렇죠. 무주로 떠나는 영화 소풍이니까요. 무주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또 다른 것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주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과 풍경 또 그 외에도 즐길 거리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스크린에서 펼쳐질 때의 그 짜릿함.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벅차오르는 행복을 느낄 때도 있죠. 일상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소풍 같은 영화제. 무주 산골 영화제에 놀러갈 청년들, 이상한 계절입니다. 네, 저희처럼 산골 영화제에 놀러 오실 분들이 무주를 2배, 3배 더 즐기다 갈 수 있다면 훨씬 좋겠죠?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전주시에서 보내주셨네요. 저는 무주하면 이곳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청정 자연으로 손꼽히는 무주. 과연 그 속에는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건 뭐죠? 낯선 건물을 따라 들어가 보면 특별한 체험 공간이 등장하는데요. 그곳에서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안 죽었네요. 살아있어. 살아있네. 내가 특성상수였잖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와보니까요. 언뜻 보기에도 사격장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게임장은 전국에서 CQB 전투라고 하죠. 근접 전투 게임을 할 수 있는 규모로는 전국에서 제일 크고요. 옛날 위에서 제작 공장이었습니다. 폐업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 분위기 그대로 가지고 게임장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폐 공장을 활용해 만든 서바이벌 게임장.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전투인 만큼
안전을 위한 사전 교육이 필수입니다. 왠지 군대에 다시 온 기분이랄까요? 이 총은 위력이 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마스크는 안 벗으셔야 됩니다. 저랑 약속하신 겁니다. 네. 일발 장전 완료. 드디어 숨막히는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적의 공격. 전투복에 총까지 갖춰지니 실제 전투처럼 긴장감이 흘렀는데요. 아뿔싸!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될 줄이야. 나이스 고개. 어우, 마지막에 너무 많이 맞았어요. 다 막. 이거 내가 쏜 거야 이거? 범벅이. 내가 쏜 거야 이거? 어쩐지 아프더라. 너무 답답했는데 속이 확 풀리는 거 같아. 정말 이게 기분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것 같아요. 영화 속 주인공처럼 적을 향해 돌진하는 아군들. 조심스럽게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흐르는데요. 과연 누가 승리를 거머쥐게 될까요? 스릴 넘치는 게임 덕분에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타격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조준한 그곳을 맞추면서 이제 재미를 느끼고 체력이 다 소진될 만큼 열심히 뛰었고요.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주의 즐거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주를 굽이굽이 도는 금강에서도 즐길 수 있는 체험이 있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게 뭔가요? 이건 카약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강 주변을 다니면서 저 광경들도 보면서 서로 이제 자연 환경을 보면서 즐기는 곳입니다. 카약은 처음인 제가 긴장한 걸 보셨는지 안전교육에 노젓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앞에 타신 분은 동력 역할을 하시고 뒤에 타신 분은 키 역할을 하실 건데 준비도 마쳤겠다. 나란히 앉아 강줄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저희답게 카약도 거침없이 질주하는데요. 이쯤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 풍경을 보노라니 장관이 따로 없습니다. 산도 엄청 깊고 공기도 너무 좋고 물이 생각보다 많이 세지 않아서 생각보다 안전해요. 무주 산골 영화제뿐만 아니라 정말로 즐길 거리가 많은 곳이 무주라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와, 듣기만 해도 벌써 몸이 움찔움찔 게임장으로 달려가고 싶어지는데요. 그렇죠. 다이나믹한 무주를 즐기고 싶다면 이곳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이번엔 맛집 추천해주신 문자들 좀 살펴볼까요? 네, 여행을 하면 꼭 그 지역의 대표 음식을 먹어보라고 하잖아요. 이 음식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네, 어떤 음식인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무주에 오면 시장 안에 있는 이곳에 꼭 한번 가보세요. 무주의 청정함을 상징하는 반딧불이 그 이름을 본따 만든 반딧불 시장은 어느새 100년의 역사를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그 지역을 알려면 전통시장을 가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영화제 기간 토요일에는 야시장이 열리나 봐요. 토요일 날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 싱싱.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싱싱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 반딧불 시장 왔는데 맛있는 먹거리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무주라면은 뭐 교국이 좋고 산사조기 때문에 어죽 유명하죠. 어죽. 무주 토박이가 추천하는 곳이라면 두말할 필요 없겠죠. 곧장 시장 최고의 어죽 맛집으로 향했는데요. 마침 보글보글 끓고 있는 어죽 한 대접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야, 이게 어죽이라는 거네. 먹어볼까요? 민물고기의 살을 발라내 쌀과 우거지, 각종 양념으로 끓여낸 어죽. 이 맛이 궁금하신가요? 얼큰한데 너무 또 맵지도 않는 것 같고 어죽이니까 분명 생선으로 만들었을 건데 비린내도 안 나. 무슨 생선으로 만들었을까? 한번 여쭤볼까? 사장님.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죽 지금 저희가 맛을 봤는데 어떤 생선으로 만들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우리가 고기를 잡으니까 쏘가리에서부터 피리까지 물에서 나온 거 다 들어가요. 소화리부터 비리까지. 네, 그래서 육수가 고소한 맛이에요. 그럼 고기는 어디서 잡아오시는 걸까요? 요 남대천에서. 남대천에서 아버님이. 네. 그러면 무주에 사시는 우리 사장님 두 분이 무주의 남대천에서 직접 잡은 생선으로 만든 어죽이다. 네, 맞아요. 남대천의 싱싱한 민물고기를 사용해 얼큰함은 물론이요. 기력까지 보충해주는 어죽. 무주의 보물로 인정합니다. 여름에 정말 보양식들 많이 찾으시는데 무주 오시면 이 어죽 꼭 드셔보시면 좋겠어요. 나 요즘 많이 힘들었거든. 많이 힘들었는데 네. 아니 힘이 나는 것 같아. 힘이 불끈불끈 나는 것 같아. 맞아요. 역시 무주에 오면 어죽을 꼭 먹고 가야 된다는 거. 최고의 보양식. 밥도 먹었으니 시원한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건 당연지사. 책도 보고 차도 마실 수 있는 일석이조의 쉼터는 시장 사람들의 사랑방 같은 공간입니다. 북카페라 그래서 그런지 책들이 정말 많네요. 여기 보통 오면 장을 보면서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맡겨 놓으시고 장을 보러 가세요. 그래서 보시면 저쪽으로 이제 어린이들 볼 수 있는 도서, 그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어른이 볼 수 있는 도서로 했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유동인구를 끌어들이고 시장의 어르신들한테 이제 약간 젊은 세대 이런 풍부 좀 즐기시고 시장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반딧불 북카페에서 만나 공짜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무주 좋다. 좋다. 그대 웃는 모습이 좋다. 나를 환히 밝히니 좋다. 나를 보는 눈빛이 좋다. 참 예쁘다. 나를 바라보니 더 좋다. 네, 무주에서 즐길 수 있는 게 이렇게나 다양한지 몰랐습니다. 네, 이번 영화제 기간 동안 무주에 오셔서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만나볼 두 분은요. 이번 제5회 무주 산골 영화제가 오늘 개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이라고 소개를 해드려야겠네요. 네, 무주 산골 영화제 조직위원장인 황정수 군수와 안호영 국회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우리 황정수 군수님께 여쭤볼게요.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 무주 산골 영화제 올해 준비 과정을 쭉 지켜보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죠. 예. 자연으로 떠나는 영화 소풍이죠. 네.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별빛, 달빛, 네. 또 풀벌레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벗을 삼고서 아름다운 산과 계곡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휴양 영화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만의 생동감과 또 계곡을 이렇게 다니면서 영화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첫 번부터 지금까지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해 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네. 올해는 30개국에서 72편의 영화로 이렇게 좋은 영화 다시 보기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무주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근데 무주는 영화제도 있지만요. 그 외 또 다른 자랑거리도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요. 무주의 자랑거리 딱 3가지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3가지만 하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3가지만 굳이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은 천연 기념물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환경 지표 곤충인 반딧불이가 살아 숨쉬는 그렇죠. 그런 깨끗한 자연환경 첫 번째. 네.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살아있는 반딧불이와 만나는 반딧불 축제. 반딧불 축제. 네, 축제. 잘 아시죠? 네. 예. 또 그리고 뭐 이따가 시간이 되면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전 세계 208개국 네.
8,000여 명의 태권도인들의 성지, 네. 태권도원. 네, 그렇죠. 이렇게 꼽으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너무 어렵게 세 가지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네.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이 무주 영화제를 찾는 관객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무주 지역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됐나요? 되고 있죠, 군수님? 그렇게 안 하면은 안 해야 돼요. 단체장 입장에서는. 그건 뭐 필수적이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된다는 말씀. 이익이 와야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도 곧 열리잖아요. 6월 24일부터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요. 이 태권도 대회도 무주의 자랑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꼽아주셨고요. 네,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오늘 오시면서 혹시 못 보셨나요? 길거리의 환경에서부터 뭐 배너기, 깃발, 꽃길 조상 뭐 이런 것들을 합해서 쭉 준비를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로부터 찬사를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 태권도 대회는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열리고요. 또 6월 23일에는 WTF 총회가 열리고 또 22일 날은 WTF 집행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22일부터 30일까지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언론을 통해서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만은 아직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170여 개국에서 2,000여 명의 선수 입원이 오는 걸로 지금까지 되어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또 이분들이 오는 것은 태권도원이 우리 태권도의 성지잖아요. 그래서 8천만 태권도인들이 다 와보고 싶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종주국의 이상 또 태권도의 그런 명성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함께 손을 맞잡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가 돼서 우리 태권도원이 활성화가 좀 되고 2014년도에 개원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태권도원을 보면 우리 전북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성원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호영 국회의원께 좀 질문 드릴게요. 평소에 영화는 좀 즐겨 보시는 편이신가요? 네, 즐겨서 봅니다. 어떤 장르를 좀 좋아하세요? 뭐 저는 장르를 특별히 가리지 않고요. 모든 장르를 다 좋아하고 또 일상이 좀 힘들고 그를 지칠 때 영화를 보면은 아주 뭐 기분이 좋습니다. 좀 힐링을 하는 수단으로 영화를 네. 보시는군요. 네, 그 무주 산골 영화제가 5회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건요. 다양한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주 산골 영화제의 가장 큰 인프라는 우리가 반딧불이 일을 하면 떠오르는 것처럼 가장 청정한 무주의 자연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깨끗한 대자연 속에서 영화를 즐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낭만적이고 정말 색다른 그런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은 뭐 아직은 해가 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밤하늘 그리고 별빛 달빛 그리고 풀벌레 소리 이 속에서 이것이 뭐 가장 큰 인프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또 영화 상영 시설도 있고요. 그래서 무주 산골 영화제는 그야말로 휴양 영화제의 어떤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말씀 잠깐 하셨지만 대도시가 아닌 이런 작은 이제 지역에서 문화 축제를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지역 발전과 또 문화 소비를 위해서는 이렇게 내실 있는 다양한 축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축제가 이렇게 성공하려고 그러면 지역 문화를 이런 살리는 축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축제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러려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그랬을 때 지역만의 특색이 살아난다고 보거든요. 가장 무주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앞으로 어떤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다. 좀 짧게 마지막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무주 산골 영화제가 정말 세계적으로 모든 세계인들이 다 함께할 수 있는 그 세계적인
그런 문화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영화제가 세계인들이 찾는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우리 무주의 발전과 또 영화제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설렘, 울림, 어울림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5회 무주 산골 영화제가 개막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시 일상을 뒤로하고 이 설렘 가득한 영화 소풍길 한번 떠나보신 건 어떠실까요? 네, 이 영화 소풍을 통해서 이 자연이 주는 힐링과 또 영화가 주는 감동을 마음껏 한가득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는 6일까지 무주군 일대에서 진행되는 무주 산골 영화제로 가족과 함께 많이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제5회 무주 산골 영화제 개막 무주로 떠나는 영화 소풍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